안녕하세요. SK가스 IT 전략 지원실에서 IT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 차현우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은 SK가스에서 업무 자동화 그리고 지능화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K가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SK가스는요, 1985년 12월에 설립된 국내 LPG 판매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국내 가정용, 수송용, 석화용, 산업용 LPG 에너지 수입 공급 회사로서 LPG 사업에서 가스 화학 사업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LNG를 도입하고 LPG, LNG를 활용한 발전 사업으로 계속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구성원 수를 보시면 500명 좀 넘는 구성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성원들이 연 매출 3조에서 5조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림잡아서 1인당 약 100억 정도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SK가스가 언제 어떻게 업무 자동화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년 전인데요. 2018년 12월에 사내 경영진 보고를 하면서 경영진께서 단순 반복적인 작업은 기계가 하고 사람은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최근에는요, 회사에서 IT, DT 수준을 2022년까지 A급으로 만들어 보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해외 시장을 보니까 가트너라는 곳에서 2020년에 유명한 10대 전략 과제 중 하나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꼽고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기술 중에 하나로 여전히 선정되고 있죠. 저희 SK가스에서는 최고 경영진이 IT, D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하이퍼 오토메이션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여러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SK가스의 업무 자동화 스토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SK가스는 임직원 수로 보면 매우 작은 조직입니다. 회사의 전 임직원 수도 작지만 이 IT 인력만 보게 되면 IT의 인력도 매우 작지요. 그래서 SK가스는 이 업무 자동화의 트랜스포메이션, 이 여정을 이렇게 제한된 리소스로 처음부터 회사 전체 업무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애자일하게 접근해 보았죠. 처음에는 2018년 12월부터 매우 간단한 타스크를 자동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도시가스들이 저희 경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 에너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경쟁사에서 이 에너지 단가를 어떻게 책정하는지가 저희한테 매우 중요한 영업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업무 자동화, 그러니까 RPA로 적용해 보았죠. 저희가 POC 단계를 지나고 나서 파일럿 단계로 좀 적용하는 케이스들을 좀 확대해 보았습니다. 수를 조금씩 늘려보고 또 비즈니스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2019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업무 자동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SK가스가 업무 자동화를 진행하면서 초점을 맞춘 것은 단위 타스크의 업무 자동화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프로세스의 자동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단위 타스크는 물론이고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는데요. 그렇게 하는 데에는 현업 부서들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실제 그들이 하고 있는 단위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RPA로 자동화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단위 타스크들을 잘 연결해서 프로세스가 자동화되고 또 효율화되는 것 매우 중요했죠. 그러한 과정들을 2019년 하반기부터 연속적으로 저희가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진행해 오면서 매우 중요했던 것들은 구성원들의 반응을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IT가 업무를 자동화해주고 또 우리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이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일하는 방식 자체가 새롭게 혁신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임직원들의 반응이 기억나는데요. 어떤 임직원은 매우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다가 이 저희 RPA,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에는 이런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생기면 저에게 항상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미 그분 머릿속에는 단순 반복 업무는 우리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RPA가 할 일이라고 자리매김했죠. 어떤 임직원은요, 매일 아침 대외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주요 경영진에게 전파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임직원도 매일 아침 휴가일에도 어떤 공휴일에도 이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 RPA를 통해서 그러한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 효율화하고 본인은 그 수집된 정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하고 또 애프터 액션을 계획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네, 현재는 116개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였습니다. 총 7명 분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업무 자동화를 시작하면서 이 RPA의 사내 브랜딩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RPA라고 하면 너무 딱딱해 보여서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 협의했는데요. 저희의 결론은 R매니저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심플하면서 간단한 명칭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은요, 사장님, 본부장님도 주요 경영진은 물론이고 구성원들이 IT 조직에 무언가를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것도 R매니저가 해줄 수 있나요? 사실 요청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RPA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기존 레가시와 연계되어야 하고 때로는 새로운 업무 모듈이 생겨야 가능한 요청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에게 RPA라는 기술보다는 업무 자동화라는 효과로 R매니저가 각인되었습니다. IT 조직에 업무 요청을 할 때 R매니저가 이것도 할 수 있나요? 라고 하게 된 것은 자연스럽게 업무 자동화를 받아들이게 해준 면에서, 즉 변화 관리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R매니저, T매니저, E매니저 이런 것처럼 R매니저가 각 본부별 이제 매니저로 특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1년에도 더 많은 본부에 이 RPA, 디지털 워크포스가 이렇게 취직하게 되겠죠. 네, 이제 SK가스에서 업무 자동화로 적용해 본 2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SK가스는 산업용 연료를 공급하면서 경쟁 에너지들과 가격 경쟁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 에너지와 가격 경쟁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은 경쟁 에너지의 가격 현황을 수시로 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정보들은요, 담당 매니저가 매일 아침 30분, 1시간,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RPA가 매일 경쟁사의 가격 정보를 수집해 오고 해당되는 가격 정보의 변화 추이를 보고해 주는 작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담당 매니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과거에 데이터, 가격 정보를 수집하던 담당 매니저는 이제는 그러한 정보들을 보고받고 이 가격 정보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기획하는 업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면서 SK가스에서는 단순히 RPA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R 사이트라고 써져 있는데요. 저희 R매니저가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또 담당 구성원도 사용하는 사이트죠. 무슨 말씀이냐면 디지털 워커가 디지털 워커만 일할 수 없는 거고 또 휴먼 워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사람 혼자만 일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워커와 우리 사람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R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은 R매니저에게 업무도 지시하기도 하고 R매니저가 한 작업의 결과를 받기도 하고
또 분석과 어떤 변경 추이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RPA만 적용한 건 아니고요. 실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가격 정보에 어떻게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지 머신러닝 기법도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SK가스 구성원들은 이 모든 것이 R 매니저, 그러니까 업무 자동화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죠. 저희는 이렇게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들을 분석하고 그 사이사이에 디지털을 입히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희 SK가스는 LPG를 수입해서 국내 판매하는 회사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SK가스에서는 이 LPG를 수입하는 부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LPG를 수입하려면요, 도입을 확정하고 또 계약을 하고 또 그 계약된 대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작업들이 모두 수작업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LPG라는 게 판매자가 중심이 되는 우위에 있는 셀러스 마켓이기도 하고, 이 LPG라는 제품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마켓 플랫폼이 있지 않고 이 트레이딩 업무들이 이메일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이 트레이딩 업무들은 이메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이메일들을 담당자들이 실제 수신하고 해당되는 정보들을 정리하고 저장하고 또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특이사항들을 발견해서 후속 처리를 하곤 하였습니다. 지금은 RPA를 활용해서 수신되는 메일들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이메일 안에서 실제 유의미한 정보들, 예를 들면 이 LPG가 언제 어디로 들어온다는 것인지, 어떤 가격 조건으로 들어온다는 것인지, 누가 판다는 것인지의 정보들을 잘 분류하고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해당되는 정보를 가지고 후속 작업들을 진행하도록 업무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이 장표에서 보시면요, 단순히 RPA만 있는 것이 아니라 R사이트 그리고 AI, 인공지능이 함께 엮여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 SK가스에서는 업무 자동화를 진행하면서 이 RPA만으로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과 함께 연계되어야 하고요. 또 AI와 함께 연계되어야만 유의미한 업무 자동화, 지능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SK가스가 어떻게 업무 자동화, 지능화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SK가스가 앞으로 어떻게 업무 자동화, 지능화를 추진해 나갈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거 2년 동안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면서 이해하게 된 3가지 부면입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만 업무 자동화가 가능하고 또 추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로 1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업 부서의 참여입니다. 업무 자동화를 하려면 단순히 타스크 자동화가 아닌 업무 자동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업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업 부서 담당자보다 더 잘 알 수는 없겠죠. 이 업무 자동화 지능화 프로젝트에는 분명 현업 부서의 담당자가 참여되어야 합니다. 종종 현업 담당자도 모르는 업무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K가스에서는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기법도 일부 활용하였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우리 사내 시스템 곳곳에 남아있는 디지털 로그들을 활용하여 프로세스 간의 부족한 부분, 프로세스 간에 메꿔져 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찾고 이 부분을 자동화, 지능화하도록 해보았습니다.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내 시스템들을 분석해 보니까 특정 업무 프로세스 간에는요, 그 프로세스가 사내 시스템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각 업무 담당자의 엑셀 개별 파일에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앞으로 저희는
이런 부족한 부분, 그리고 디지털적으로 봤을 때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을 메꿔가는 작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또 진행하면서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은 이 업무 자동화, 지능화와 관련해서 개발 요건, 그리고 개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계속해서 진화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 자동화, RPA를 하시다 보면요, 실제 업무 자동화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동화된 것이 문제없이 잘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링 관리 체계 잘 만드셔야 됩니다. 모니터링 관리 체계를 잘 만드는 방법은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실행되어야 할 시점에 해당되는 작업들이 잘 실행됐는지 담당자 그리고 운영자들이 알 수 있어야 되고, 설령 잘못 실행됐을 때는 담당자나 운영자들이 먼저 캐치하고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체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SK가스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작업들이 시스템 기반에서 돌아가야만이 단순한 변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장표에서 R사이트라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저희는 처음에는 이러한 R사이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무 타스크들이 66개 그리고 116개 이렇게 계속 증가하면서 이러한 업무 타스크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고 또 이 RPA가 단순히 RPA만으로 자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업 담당자들과 계속 코워크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에 착안하였고 R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 SK가스에서 이 업무 자동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SK가스에서는 2021년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부면들을 계속하고 또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PI와 함께하는 오토메이션입니다. SK가스에서는 이것을 PI with Autom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PI와 함께하는 업무 자동화만이 진정한 비즈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지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업무 자동화는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SK가스에서는 2021년에 업무 자동화와 지능화를 융합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SK가스의 2021년 단계에 맞는 성과 지표를 경영진과 합의하고 지속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 활동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업들이 이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실제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디지털 컬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업무 자동화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업들이 실제 참여하고 업무 자동화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것을 시티즌 디벨로퍼 육성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 자동화를 플랫폼으로 해서 DT 가속화를 위한 툴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는 오토메이션을 통해 SK가스가 계속해서 고성과 조직이 되도록 하고 또 현업은 지속 가능한 혁신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SK가스가 업무 자동화, 지능화를 어떻게 해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회사들에서 업무 자동화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신 방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